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의 깊은 산속에 있는 오래된 캠핑장을 선택했다. 이 캠핑장은 과거에 인기 있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넓게 트인 들판과 둘러싼 울창한 숲을 보고 흥분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을 법한 허름한 오두막도 있었고 친구들 중 한 명은 그곳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텐트를 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밤이 되자 숲속은 매우 조용해졌고 은은한 캠프파이어에 불빛만이 그들의 공간을 밝혔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이야기했다. 이곳 근처에서는 몇 년 전 관광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여러 차례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곧 웃어넘기며 무서운 이야기를 그만두고 각자 잠자리로 돌아갔다. 캠핑의 첫날 밤 모두가 잠이 든 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흙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걷는 소리였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소리에 오두막에서 잠을 자던 친구가 잠에서 깼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창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변은 고요했고 적막함만이 그를 둘러쌌다. 잠시 후 그는 돌아와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 바로 오두막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는 문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괜한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간신히 잠에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친구들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를 놀려댔지만 은근히 모두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밤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텐트에서 잠을 자던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무언가 곁을 스치는 듯한 느낌과 이상한 소음들이 밤새 그들을 괴롭혔다. 점점 밤이 깊어지자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들은 점차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싸는 동안 한 친구가 숲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낡고 녹슬어있는 목각 인형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인형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이 어딘가 기괴하고 섬뜩해 보였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이 폭발하듯 증폭되었고 그들은 서둘러 차에 타서 캠핑장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온 후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피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은 그 숲속의 밤이 절대 잊히지 않을 경험으로 남았다는 것만이 분명했다. 이후로도 그 캠핑장은 한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졌고 그곳에 대한 다양한 소문만 인터넷에 떠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그다지 크지 않은 중소도시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다. 그 도시는 밤이 되면 조용히 잠드는 평화로운 곳이었으며 나는 이 평온한 생활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다.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과로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차갑고 시린 바람이 나의 얼굴을 스쳤다. 나는 얼른 집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온갖 귀찮음을 뒤로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바깥에 북풍 소리가 희미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똑똑똑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집의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 늦은 밤중에 손님이 올 일이 없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의심을 무시하고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났다.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소리를 들어보았지만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웃집 장난인가 싶어 대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똑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다. 나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짜증 섞인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 후로 매일 밤 동일한 시간이 되면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계속해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혹시라도 실제로 누군가가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를 불러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날 밤 우리는 문 옆에 숨어 기다렸다. 그리고 예감대로 똑똑똑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우리는 문을 벌컥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우리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문 앞 바닥에는 어린아이 크기의 작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친다고는 하지만 발자국의 크기가 이상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오고 난 후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흔한 장난일 것이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리는 그 발자국을 떠올리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은 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읽게 되었고 소름이 돋았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전국에 여러 명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혼자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공포의 겨울밤은 내 기억 속에 깊게 남아 가끔씩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 발자국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나는 그때 느낀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깊은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 하나를 읽기 시작했다. 제목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이 글은 예상치 못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나를 끌어들였다. 글쓴이는 젊은 여성으로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어릴 적 겪었던 경험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화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사건, 사고라곤 거의 없던 평화로운 곳이었다. 어느 해 여름, 그녀가 12살이던 때였다. 마을에는 해마다 열리는 여름 축제가 있었고 주민들은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그해 역시 축제는 성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해의 축제는 많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축제가 되고 말았다.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마치 광대처럼 분장을 하니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락을 선사할 떠돌이 예술가라 소개하며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제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꽤 매력적으로 들렸다. 지루할 수 있는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흔쾌히 그의 참여를 허락했다. 축제 당일 마을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 낯선 예술가의 공연은 누구보다도 인기를 끌었다. 그는 마술쇼와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여러 게임을 준비하며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다. 아이들은 특히나 그가 준비한 인형 뽑기 놀이에 심취했다. 예술가는 커다란 상자에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을 넣어둔 채 아이들이 차례로 인형을 뽑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인형을 뽑은 아이들이 하나 둘씩 원인을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 또한 그중 한 명이었다. 꿈속에서 보이는 낯선 인형들이 달려와 자신을 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아무리 도망쳐도 인형들은 항상 금방 따라붙었다. 깨어난 뒤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잠들기가 두려워졌다. 며칠 후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 역시 비슷한 악몽을 꾼 것이었다. 둘은 꿈속에서 본 인형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하며 조사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인형을 뽑았던 아이들 대부분이 같은 악몽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어른들은 이를 단순한 꿈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인형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인형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인형 속에는 나무판에 새겨진 낯선 기호들이 들어있었고 그 기호들은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결국 아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작전 회의를 갖게 되었다. 먼저 인형을 모두 모아 불태우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아이들은 의기투합해 인형을 불태웠다. 인형이 타면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묘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날 이후로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낯선 예술가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며 악몽이 다시 올까 두려워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글을 마쳤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인터넷을 통해 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일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에서 남겨진 진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기이하고도 무서운 감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름밤의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랐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로 유명한데 마을 근처 숲에는 귀신이 산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첫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그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많은 세월 전 이 마을에 깊은 사랑에 빠진 커플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커플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집안의 반대로 이내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후로 그들의 원혼이 숲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숲에서 두 사람이 우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우리는 다음날 밤에 숲을 탐험해보기로 결정했다. 깊은 밤이 되고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캠핑 장비를 챙겨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숲처럼 보였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삭막해진 분위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때였다. 멀리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금씩 다가가 보기로 했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결국 우리는 작은 숲속 공터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흰 옷을 입은 여인이 홀로 서서 나지막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중얼거리는 소리에 우리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그 여인에게 비췄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우리의 방향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온통 검은 색으로 채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는 듯한 기괴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순간 모든 걸 던지고 혼비백산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르신은 우리에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픈 연인의 영혼을 본 것이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며 저 숲에서 방황하고 있지. 친구들과 나는 다시는 그 숲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일부는 여전히 그들이 본 것이 단순한 헛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여름밤의 열기 속에서 사랑과 슬픔이 뒤엉킨 그 숲의 전설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두려움과 숙연함을 남긴 것이다.